오메가3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건강하랑 강남 허준 박여환 원장입니다. 요즘 오메가3 관심들 굉장히 많으시죠?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뇌를 구성하는 성분인데다가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지탱하거나 여러가지 신진대사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의학에서는 식이조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의식동원, 즉 먹는 것이 약이 된다는 그런 사고에 기인한 것인데, 들깨라든지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어서 오메가3를 풍부하게 섭취하도록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품화로 이렇게 잘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섭취하고 접근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의원에서도 치료를 할 때 오메가3를 위해서 식단 관리를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처방과 함께 오메가3를 같이 이렇게 처방해 드림으로써 많은 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낫는데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5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어떤 분께 오메가3를 드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렸더니 그분이 마트에서 어떤 것을 드시고 며칠 뒤에 오셔가지고 입이 다 까져가지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출혈이 더 심해졌다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점막질환이 있었는데요. 오메가3를 제가 어떤 것을 드셨는지 한번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여기에서 일단 악취가 나고요. 그리고 오메가3 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권해드려도 잘못 구하게 되면은 오히려 몸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오메가3를 고르는 기준 7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오메가3를 고르는 법 첫 번째, 1회 분량을 여러분들께서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회 분량은 예를 들어서 1500mg이라고 적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EPA와 DHA 합, 이게 중요하거든요. EPA와 DHA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도 함량이 더 많다면 오히려 약간 기만하는, 속이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미국 FDA의 권고항에서는 하루에 외부에서 섭취하는 오메가3의 양을 3000mg 이하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시는 오메가3가 한 알당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패키지를 보실 때 2알당 함량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나누기를 하셔가지고 한 알당 함량을 보셔야 되고요. EPA와 DHA 함량이 1000mg 정도면 적당하죠. 그러면 하루에 3000mg 먹으려면 하루에 3알을 드시면 되니까요. 만약에 1500mg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2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오메가3 형태인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RTG 형태를 고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TG 형태나 E 형태도 나오긴 했는데 굉장히 설명이 복잡하니까 그 설명은 일단 뒤로 미루고요. 순도라든지 흡수율이라든지, 특히 흡수되고 난 다음에 생체 이용률이라든지 소화 흡수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RTG 형태가 훨씬 더 우수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단점이 있죠. RTG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출하는 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열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르는 기준이 추출법이 되는데, 좋은 추출, 즉 초임계 추출법으로 추출을 한 것이 있어야 RTG 형태를 온전하게 내가 섭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3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1회 내가 섭취하는 분량, 두 번째는 RTG 형태일 것, 세 번째는 초임계 추출법, 이 3가지만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셔도 웬만한 오메가3는 잘 걸러낼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기준은요, 오메가3가 산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산패가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왕이면 비타민 E라든지 혹은 다른 산화 방지제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원료 증명서가 함께 제공이 되는 그런 제품을 꼭 고르시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신문 세탁이나 돈 세탁처럼 이런 원산지를 세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마치 청정국가에 있는 좋은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수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제품들을 조사해 봤더니 산패가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기사가 예전에 나와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식약처에서는 2018년도에 산패도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15년 전에 어떤 환자분께서 그렇게 잘못된 걸 드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산패, 즉 오메가3가 썩어도 문제가 없이 유통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2018년도가 되어서야 산패가 된 것들을 가려내는 항목이 식약처에서 만들어졌고, 그 외에도 원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정국가에서 온 것으로 마냥 포장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드실 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원료 증명서가 있는 것들을 꼭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준으로는 요즘 식물성 오메가3를 고르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물론 중금속의 위험에서는 조금 더 낮은 것은 맞지만 동물성 오메가3를 하더라도 요즘 중금속이 들어간 것들은 유통할 수가 없습니다. 중금속에 관한 기준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원료 증명서와 함께 중금속에 관한 것들도 기준이 다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식물성 오메가3의 DHA 함량이 훨씬 높긴 하지만 EPA 함량도 높은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식물성과 동물성 이 2가지를 함께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동물성일 때 상위 종일 경우에는 중금속 함량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산패될 위험도 조금 더 높다고 하니까
하위 어종이 멸치라든지 정어리 이하의 어종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비건을 지향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식물성 오메가3를 먹거나 동물성 오메가3일 때도 하위 어종을 조금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동물성 오메가3도 좋다는 것, 그리고 나의 기호에 따라서 식물성 오메가3를 좋은 것을 여러분들께서 고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별 포장인데요. 오메가3가 빛이나 열 그리고 공기에 취약하다 보니까 한 통에 벌크로 들어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여는 것만으로도 자꾸 산패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포장으로 돼가지고 빛과 열과 그리고 공기에 차단된 이런 포장이 된 제품을 반드시 고르셔야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기준들이 잘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좋은 오메가3를 고르고 계신 한데요. 지금 또 환자분들께서 들고 오시는 오메가3를 보다 보면 이런 거 드시면 안 되는데 라는 제품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병원, 의원, 한의원 전용 영양제를 처방해 드리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께서 시중에서 오메가3를 고르신다면 이런 기준들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용원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라!